안녕하세요. 차곡차곡 영어 빌딩입니다. 제가 주로 영어 뉴스로 문장 구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요. 조금 다른 방식을 마련해 보았어요. 잠깐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텍스트를 뉴스보다는 좀 더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가벼운 라이팅이나 회화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약간 긴 문장들을 제시해 드리고요. 먼저 문장 구조와 문법 요소들을 짚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간단한 문장으로 분해할 거예요. 이미 문장 구조를 살펴본 상태라 분해 작업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분해한 상태에서요. 거꾸로 한국어를 보며 영작하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문장으로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문장 구조를 익히고 고개 한번 꺼득하는 차원을 넘어 문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킹과 영작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오디오로 먼저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자, 이게 좀 전에 들려드렸던 텍스트입니다. 먼저 텍스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구조와 문법적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there은 부사이고 is가 동사이죠. there is가 주어보다 문장 앞에 나와 있죠. there is, there are는 새로운 정보, 모르는 정보를 도입할 때 배경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청자나 독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직접적인 정보를 툭 던지기 부담스러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영어 동화책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Once upon a time, there is a princess.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하는 거죠. There is, there are는 새롭거나 모르는 정보를 도입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알고 있거나 정해져 있는 정보와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There is the princess, there is this princess, there is that princess.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등장하는 거죠. An old painting. 청자는 이 그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이 하나 있다.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n the wall은 그림이 위에 붙어 있는 거죠. 어디 위에요? 벽이죠. 벽 위에 걸려있던, 붙여져 있던 어쨌든 벽과 접촉해 있어요. 서술적 맥락과의 연결성이죠. 앞에 동사 존재한다는 뜻의 is와 연결성이에요. 부사구이고요. 그리고 뒤쪽의 전치사 in은 공간이에요. 벽이 있는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는 거죠. 거실에 있는 거고요. 앞쪽의 명사인 벽에 고정되어 있는 연결성이에요. 명사와 연결성을 보이는 경우 이를 형용사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that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요소를 동반하는데요. 접속사 절이라고 하죠. 접속사라는 말이 어딘가에 접속, 즉 붙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앞쪽 맥락 어딘가와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앞쪽의 명사 an old painting과 연결성이에요. an old painting을 받아서 주어 동사 요소로 추가로 설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사와의 연결성을 갖는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즉 대명사이죠. 앞의 명사인 an old painting을 받는 대명사인 거예요. 받아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뒤쪽을 보면 has been, 동사가 나오네요. 주어는 어디 있나요? 앞쪽의 관계대명사,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that은 뒤쪽 맥락에서 주어로 역할하므로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하고요. 그 오래된 그림이 has been there, 거기에, 그러니까 거실벽에 존재해 왔다는 거지요. since는 접속사이고요. 기점을 나타내어요. 현재 완료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접속사 내지는 전치사예요. 뒤쪽 보면 we moved in, 주어 동사 요소가 있죠. since는 접속사이고요. since 접속사 절은 시간적 맥락을 형성하는 부사절이에요. 앞쪽 동사적 맥락과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 오래된 그림은 이사 들어온 시점 이후로 쭉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has been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요.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구간을 형성해요. 이사 들어온 시점, 과거 시점이 있죠. 여기 we moved in, 과거 시점이잖아요. 이 과거 시점부터 쭉 구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현재 시점까지예요. 과거의 시점이 1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구간을 형성한다는 거고요. 그 구간이 현재 시점에 와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현재보다는 지속되어 온 구간의 힘이 느껴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that 절은 의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인 an old painting에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사에 고정되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은 형용사 기능이에요. 대절은 형용사 절인 거죠. 자, 이제 문장을 분해해 볼게요. 자동차 타이어를 분해할 때 어떻게 하죠? 타이어와 자동차를 연결해주는 나사와 볼트가 있잖아요.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아 떼어내어주면 되겠죠. 대표적인 연결고리가 접속사와 전치사이거든요. 아까 관계대명사는 명사에 접속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의 an old painting 이 명사를 받아서 뒤에서 추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이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받는 대상이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를 쓰기도 해요. that은 사람, 동물, 사람 구분 없이 사용하고요. 이 점 알아두시고요. 자, 나누어 보면요.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자,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an old painting. 이 오래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n old painting이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주어로 잡아서 서술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 그림을 언급했으니 이제 알고 있는 그림이죠. 정해진 특정 그림이 되는 거예요.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정관사를 써서 the paint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히 대명사 it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여기 전치사 on이 있잖아요. 앞에 동사 is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맥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대상, 벽, 양쪽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on이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분리할 수 있겠죠? There is an old painting. 오래된 그림이 하나 있다는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인팅이 어디에 있는지 맥락을 써주는 거예요. That painting is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할 말이, 서술할 말이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I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 문장을 분해할 수 있고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At first, 처음에는 부사구이고요. 콤마가 찍혀 있죠. 부사구의 원래 위치는 문장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뒤쪽에 있던 걸 앞으로 가져와서 콤마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We thought, 주어 동사이죠. 우리는 생각했고요. 이 생각하는 동작이 전치사 about과 연결되는 거죠. about과 연결되면 주변의 뉘앙스,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뉘앙스예요. 무엇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 보면 그 대상은 getting rid of it, 동사적인 성질을 가진 명사, 즉 동명사이죠. get rid of, 제거하다, remove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림을 제거할까 생각한다. about을 썼으니까 제거할까 말까 요모조모 따져봤다는 뉘앙스가 담기겠네요. 동사적 맥락과 연결성이므로 about 구문은 부사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but은 등위 접속사이고요. in the end, 부사구가 앞쪽에 나온 거예요. 뒤쪽에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부사구가 앞쪽에 나왔다고 콤마가 찍혀 있죠. We chose, 주어 동사.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선택했고 뒤쪽에 to 부정사로 연결되는데요. to 부정사는 동작성, 상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동작을 했는지 하는 맥락인 거죠.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동작을 하는 흐름이죠. 시간의 순서상 동작이 나중이므로 미래적인 의미를 담는 to 부정사가 연결되는 거고요. 동사 chose의 목적어 맥락을 형성해요. 여기 it는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림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because, 접속사이죠. 이유 맥락을 암시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접속해주는 말이에요. 즉 앞쪽의 어떤 맥락과 의미적으로 접속되어 있다는 건데요. 부사적 맥락이라는 게 명사에 고정되어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맥락과 접속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이 서술적 맥락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술적 맥락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걸 부사라고 해요.
because는 접속사이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요소가 따르게 되고요. 앞쪽에 선택했죠? 그 선택한 이유 맥락을 because절로 설명하는 거죠. 즉 주어 동사 맥락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it는 주어, dish이 동사이고 the vibe of the room 목적어예요. 버릴까 말까 했는데 그림이 사실 거실 분위기와 어울렸기 때문이래요. 등위접속사 but, D의 맥락을 보면 결국 우리가 그림을 유지하기로 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이고요. 여기에 선택한 이유, 즉 because 접속사절, 부사절이 덧붙여져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이 문장은 쉽게 분해할 수가 있겠죠. 등위 접속사 but이 앞쪽 절과 뒤쪽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으니 분리할 수 있죠.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keep it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because가 접속시키는 역할이잖아요. 더구나 부사적인 맥락이잖아요. 분리할 수 있어요.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It was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because 절만 딸랑 놔둬도 문제 없지만 정식 문장이 아니니까 주어 동사 구색을 맞춰주자면 앞 문장의 내용을 it로 받아서 주어 동사 형태로 연결해주면 되어요. 이제 훈련을 할 차례인데요. 불리한 문장들을 뇌 속에 그리고 입 근육에 붙이는 훈련이에요. 한국어로 운을 띄워 볼 테니 영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 거실벽에 오래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 해보실까요? There is an old painting. 그림이 있고요. 자, 그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실벽에 걸려 있죠. I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우리가 이사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어. 해보실까요? 앞에 an old painting. 이게 초점이죠. 자, 주어로 잡는 거예요.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이번에도 시간적인 맥락을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Since we moved in.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처음엔 그림을 없앨까 생각했어. 처음엔 at first. 자, 우리가 생각한 거죠. We thought. 뭘 생각했어요? About getting rid of it. 그런데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지. 해보실까요? But in the end, we chose.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 행위는 to keep it. 자, 유지하기로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림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사실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야. 해보실까요? 이유적인 맥락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앞쪽의 상황을 it로 봤고요. It was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 거실벽에 오래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우리가 이사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어.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처음엔 그림을 없앨까 생각했어.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그런데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지.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왜냐하면 그림이 사실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야. It was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불리한 문장들을 다시 한번 결합해 볼게요. 우리 집 거실벽에 오래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우리가 이사 들어올 때부터 거기 있었어.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이제 뒤에서 an old painting 이 명사를 받아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Tha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처음엔 그림을 없앨까 생각했어.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그런데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지. 그림이 사실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야.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이제 뒤쪽에 그림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적인 맥락을 붙여주는 거예요.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버전, 긴 버전 각각 오디오로 2회씩 들려드릴 테니 들으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It was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painting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It was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 There is an old painting on the wall in our living room that has been there since we moved in. At first, we thought about getting rid of it. But in the end, we chose to keep it because it actually fit the vibe of the room.